네,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. 이 선생입니다. 자,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026년 2월 13일이죠. 금요일.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역사에 기록될 하루를 보냈습니다. 삼성전자가 기어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거래를 마쳤죠. 자, 금요일 장을 보시면서 이 전율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편으로는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가 잠들었던 그 사이에 마감했던 이 미증시, 특히 나스닥의 분위기가 그때는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.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제법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시장에는 뭐 악재성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었고요. 그러니까 통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수년간 학습해온 경험대로라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무너졌어요. 정상입니다. 뭐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. 뭐 이런 말이 주식시장의 격언처럼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. 아마 금요일 아침장 시작 전까지만 해도 이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도 개파락 시작해서 이제 힘없이 밀리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. 근데 결과가 어땠나요? 보란 듯이 갭상승을 시도했고 결국 신고가를 뚫어버렸습니다. 이 굉장한 사건이죠. 그냥 주가가 올랐다는 걸 넘어서서 대한민국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미국 기술주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것을 이 시장에 선포한 날이기 때문인지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도대체 무엇이 미 증시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역사적 고점으로 밀어 올렸는가에 대한 이 펀더멘털 분석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긴 연휴가 끝나고 장이 열리는 2월 19일 목요일 아침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가입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, 이 금요일 신고가의 동력부터 좀 짚어볼게요.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, 사실. HBM4죠. 연휴가 끝나고 양산하겠다라고 발표했었는데 설 연휴 전에 미리 풀어버렸습니다. 이 마이크론이 번복하고 따라 만들겠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. 그래서 이 HBM4 양산이 가능하고 엔비디아, 테슬라와 협약을 맺고 미국 땅에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모든 조건이 만족이 된 겁니다. TSMC도 결국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거죠. 즉 이제부터 실적에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. 그 기대감은 역대 삼성전자가 준 기대감 중에 가장 컸던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. 예전에는 뭐 PC나 스마트폰이 안 팔리면 반도체도 죽었었죠. 근데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 삼성전자도 같이 빠졌던 이유인데, 근데 지금은 AI 인프라의 시대가 열렸어요. 이 경기가 좋든 나쁘든 빅테크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 AI 서버를 증설해야 하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의 HBM4입니다. 즉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제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과 다소 무관하게 독자적인 수요 폭발에 의해 움직이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뜻이죠. 이 금요일 미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디커플링, 즉 탈동조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이 연휴의 끝을 준비해야 합니다. 장중에 기분 좋게 신고가로 마감을 해줬지만 당장 설 연휴가 끝나는 수요일까지 미 증시는 계속 돌아가죠.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.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은 기간 동안 나스닥 지수는 좀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미 증시가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어떤 기술적 과열을 해소해야 하는 구간에 들어와 버렸어요. 그래서 자,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친척들이랑 모여 앉아 있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미 증시 조정과 같은 뉴스를 보면 어때요? 불안하죠. 아, 이거 금요일에 신고가 찍었을 때 팔 걸 그랬나? 연휴 끝나면 우리 장도 폭락하는 거 아니야? 이런 공포심이 연휴 중 이 투자자분들께 스멀스멀 올라오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만 미리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디커플링입니다. 미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빠지는 거지 삼성전자의 HBM4 라인이 멈추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. 이 펀더멘털은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이 미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대한투자처를 찾는 이 글로벌 자금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 성장성이 안정된 이 삼성전자로
쏠릴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거죠. 자,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장이 열리는 2월 19일 목요일 오전장, 남들이 매도에 걸 때 매수에 걸어야 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. 이날 외인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꿰뚫어 봐야 합니다. 자, 현재 삼성전자의 외인 지분율이요 51%를 넘어서요. 이 거대 자본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죠. 그들은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누적된 이 개인들의 공포를 돈으로 바꿀 계획을 이미 세워놨을 겁니다. 19일 목요일 장이 열리자마자 미장의 하락을 핑계 삼아 삼성전자의 시초가를 일부러 낮게 부르거나 장 초반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누르게 되겠죠. 차트상으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린 매물은 없지만 이익을 확정짓고 싶은 욕구를 가진 매물은 상당히 많습니다. 외인들은 바로 그 심리를 건드릴 거고요. 이 주가를 살짝만 흔들어도 연휴 내내 미 증시 뉴스를 보며 떨었던 개인들은 야, 이거 수익 났을 때 챙기자, 혹은 더 빠지기 전에 도망가자며 물량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걸 전문 용어로 쉐이크아웃, 흔들기, 속칭 개미털기라고 하죠. 그러니까 외인들은 절대로 높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.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이 헐값의 물량을 아래에서 입 벌리고 받아내고 싶어 합니다. 그래야 외인들의 수익률이 극대화되니까요. 게다가 장이 열리는 날이 언제예요? 목요일이죠. 다음 날은 또 금요일. 또다시 공포의 연속이 되는 미래가 불투명한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2월 19일 목요일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겁니다. 만약 이날 아침에 삼성전자가 갭 하락으로 시작하거나 장 초반에 음봉을 그리며 밀린다면 그때 거래량을 유심히 보고 빠르게 대응해야 하죠.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 가짜 하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. 그리고 작년 추석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. 연휴 끝에 금요일 장이 열리고 장 초반 흔들고 삼성전자는 그 이후로 5% 급등을 하게 됐어요. 그날만. 그리고 그때는 이 미셧다운의 옵션 만기, 이 어떤 악재와 호재가 뒤섞인 엄청난 혼돈장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죠. 호재가 넘쳐나고 미 증시는 조정 중이에요. 그리고 삼성전자의 금요일 움직임은 미 증시를 따라간다는 오명을 확실히 씻어버리는 걸 적절한 타이밍에 보여준 겁니다. 자, 지금 삼성전자는 과거에 엔비디아에게 이 버림받던 오만전자의 오명을 가진 그런 삼성전자가 아닙니다. HBM4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미 증시와 상관없이 제갈길을 가는 주도주의 역할로 거듭나게 됐죠. 이번 설 연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미국이 빠져도 삼성은 간다. 그리고 둘째, 목요일 아침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.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만 2026년 상반기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. 자, 19일 새벽부터 저는 기다리겠습니다.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-8065-6865 여기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.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.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 선생이었습니다.